오늘도 활기차게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전부 다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장 마감을 했죠. 장 마감을 한 상황 속에서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자산들이 상승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3,000달러대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했었는데요. 자, 23,000달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584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시경제 소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았었던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0.25%를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의 2배인 0.5%를 상승을 시켰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근데 사실 이런 결단이 좀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는 유럽 쪽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 쪽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조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주간 실업수당 신규 청구 숫자가 25만 건으로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가 바짝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었는데요. 조만간에 GDP 2분기 GDP 발표가 나오면서 공식적으로다가 리세션,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양상이 더욱더 악화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쪽에 지금 일자리가 많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일자리들마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었었다라고 하는데 조만간에 그런 양상은 역전돼가지고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미국 소식,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7월 CNN 타운홀 미팅에서 백신을 맞게 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다가 발언을 했었던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에 걸렸는데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로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니라 워낙 지금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 미국 민주당 쪽에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최소한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짜져 있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까지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권력을 쥐게 됩니까? 카말라 해리스, 미국 현 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 그러한 음모론도 돌았었다라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이든을 끌어내리고 이 양반이 나중에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그런 음모론이 돌았었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 양반 기자회견하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훌륭한 지도자라는 느낌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 바이든 지명으로 이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비트코인은 좀 건들지 마소. 다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법정 통화 같은 경우도 이 달러에 대비해가지고 가치가 25%나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되고 고통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다음은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추가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소식, 테슬라가 들고 있었던 이 비트코인 물량의 75%를 팔았다라고 하죠. 일론 머스크 본인이 들고 있는 물량은 안 팔았다라고 하는데 이 테슬라 자체는 비트코인을 팔면서 이 바클레이지의 계산에 따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4억 6천만 달러 비트코인 손상차손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매수했을 때가 가격이 32,000달러였었죠. 그러다가 10%를 큰 수익을 보면서 팔았고 이번에 75%를 나머지 중에 75%를 손해를 보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손상차손이 4억 6천만 달러. 자, 왜 그렇게 팔았을까? 일론 머스크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금 포지션이 필요해서다. 비트코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테슬라가 현금이 좀 필요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정리를 하는 것이지 나중에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찍었다 안 찍었다 말이 많은데요. 과연 테슬라를 털었으니까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바닥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시켜서 비트코인을 판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기억되게 될 것인가? 일론 머스크 개인 물량은 안 팔았다라고 하죠. 자, 한편 바이낸스의 CEO CZ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정리한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10억 달러 규모는 껌값이다. 매일 최대 1000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도는 바다에서 어린아이가 수영하다가 오줌 싼 것과 비슷한 정도에 지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잘 버텨주고 있죠. 해당 소식을 어찌 보면 악재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끄떡없이 이제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온라인에 재미난 짤이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잠깐 가지고 봤습니다.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휴양지에서 찍힌 사진이죠. 이 사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두고 밈을 만드는 등 여러가지 재미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캡틴 아메리카의 한 장면과 비슷하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음모론을 펼치면서 일론 머스크는 사실 몸이 2개다. 일론 머스크 가짜 몸이 있고 안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또 재미난 이 짤을 만들어가지고 돌려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좀 웃겨가지고 가지고 와봤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하원 의원, 텍사스주의 공화당 의원인 피스 세션스가 이야기하기를 재정적 자유는 미국의 자유이며 비트코인은 미국 시민권의 파생물이다. 미국 의회는 혁신가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비트코인의 번영을 도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고 있는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 자, 정말 끼어있는 지도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3위 고래 지갑이 이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전부 다 옮겨버렸다라고 하네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게 비트코인을 옮겨대고 있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체가 더욱더 궁금한데 언젠가는 꼭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 숫자 수가 88만 7,670개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물량의 분산화, 물량의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비트코인의 분석입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인 미그놀렛이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은 확실히 하락 사이클의 후반부에 있다라고 상황을 진단했다고 합니다. 과거 하락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근데 지금 거시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비트코인이 이 반등을 지속하거나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지켜줘야만 되는 중요 구간대가 있는데 22,500달러대 여기가 뚫리면은 골로 가게 될 수 있다고 하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23,000달러 위에서 유지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테디 분석가 같은 경우도 22,500달러가 뚫리면 안 된다, 제발 그 위에서 머물러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뚫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베어 플래그 안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조마조마하고 또 조마조마한 그러한 상황.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살짝 올랐다가 무너지고 살짝 올랐다가 무너지고 살짝 올랐다가 무너지는 등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살짝 올랐다가 무너지게 된다면 또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 것인가, 정말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 수가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겠죠. 암호화폐 분석가 테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중기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28,000에서 9,000달러까지 펌핑을 준 다음에 결국 저항을 뚫지 못하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하면서 떨어지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하러 내려오게 되면서 바닥 쪽에서 와리가리를 때려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뚫고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2022년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23년도 초반이나 돼서야 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 추세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셀시우스 사태, 그리고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서 미국의 SEC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폐 대출 기업들의 등록을 의무화를 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시우스, 블록파이 등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조치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완전 대출 플랫폼이라든지 거래소들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암호화폐 업계를 전부 다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SEC. 자,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코인베이스에서 매니저 등등이 내부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을 해가지고 기소를 시켰다라고 하죠. 이런 것은 이제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SEC가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코인들을 그냥 싸잡아가지고 증권화를 시켜버린다는 것. SEC는 최근에 토큰 9개, 암호화폐 9개를 증권으로 분류를 한꺼번에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해당 암호화폐들의 목록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코인들의 목록은 아무래도 이번에 내부 거래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SEC에 어떤 것이 증권이냐를 확실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 빼고는 전부 다 증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더리움도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 그 외에 메이저 암호화폐들도 절대로 미국 내에서 안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 회사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을 탈출해버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겠죠. 자,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테라, 루나 사태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시간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할 거면은 그냥 소식 나오자마자 바로 들이닥쳤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암호화폐로 거래를 했다라면은 블록체인에 기록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혐의를 밝혀내가지고 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호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를 일반 범죄보다 더욱더 엄하게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사기꾼들을 그리고 범죄자들을 오히려 양성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 방망이 처벌, 말도 안 되는 심신미약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죠. 한국도 좀 바뀔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소식. 자,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가 2025년도 1월 1일까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아싸! 이어서는 캐나다 사람들 코피 터지는 소식입니다.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이 작년 10월에 셀시우스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돈 날아갔죠? 퀘벡주 연기금이 연기가 돼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셀시우스가 담배에 가시 말아가지고 피워 먹어버렸다.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 비탈릭 부테리니가 이야기해줍니다. 이더리움 머지 테스트가 90% 완료가 돼버렸다. 이제는 롭스텐에서 테스트만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인데 조만간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면은 당연히 스테이킹 됐었던 물량도 자유가 됨과 동시에 2.0이 출시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장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도와줘요 비탈릭! 우리들의 슈퍼 히어로! 자, 이런 소식을 접한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 산하펀드가 무려 7,56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긁어 모았었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펌핑 올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잔뜩 되는 가운데 일단은 이더리움 이 저항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저항을 뚫을 수 있다면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끝나지 않은 NFT 열풍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자, 우사인 볼트가 아발란체 기반 무브투원 프로젝트인 스텝앱의 홍보 대사로서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서는 FC 바르셀로나가 첫 번째 NFT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엔진 코인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명 게임 회사인 스퀘어 에닉스와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 시리즈죠. 파이널 판타지의 NFT 출시에 함께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꽤 큰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퀘어 에닉스 자체가 팬이 많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엔진 코인이 상승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오늘도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러면 토마토에게 모캔디 하나씩 선물해주기,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좋아요 클릭 꼭 해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